요즘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 경쟁으로 불타오르고 있죠. 그 한가운데 한국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스페이스인데요. 오늘 이 기업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한국의 이 작은 기업이 이 거대한 글로벌 우주 경쟁을 정말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뉴스페이스라는 이 거대한 흐름부터 알아야 해요. 예전처럼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훨씬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새로운 물결을 타고 등장한 주인공이 나라스페이스인 거죠. 이 시장 도대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300억 달러.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44조 원이에요. 이건 그냥 한 회사가 비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주 기업들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2026년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카사가스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은 폭발적으로 크고 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지금이 바로 우주산업의 진짜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나라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걸까요? 나라스페이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의 칩부터 OS까지 전부 직접 만드는 것처럼 나라스페이스도 위성 설계부터 제작, 발사, 그리고 나중에 그 위성이 찍어보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저 이런 위성 필요한데요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주산업에서는요, 이 플라이트 헤리티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이 진짜로 우주에 나가서 문제없이 잘 작동했다는 뭐랄까 일종의 실전 경력 증명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주죠. 나라스페이스는 2023년에 옵서버 1A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고 운영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신뢰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뭐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그냥 우리가 잘해요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법적 보호막까지 갖추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위성을 동시에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부터 AI를 이용해서 위성 사진의 화질을 확 끌어올리는 기술까지 핵심 분야마다 강력한 특허라는 기술적 해자를 파놓은 거예요. 단순히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좋습니다. 기술력 대단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이 대단한 기술로?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나라스페이스의 비즈니스, 즉 돈 버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나라스페이스한테는 거의 운명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를 위한 해양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공공기관이라는 아주 확실한 고객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엔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죠. 바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에 참여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육지 통신망 사업에도 참여해서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죠.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나라스페이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2022년에 10억 원도 안 되던 매출이 불과 몇 년 만에 2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봤던 부산시, 나사 같은 실제 계약들이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기술이 돈으로 바뀌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수익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위성 본체 판매, 여기에만 의존했다면 큰 계약 하나가 틀어지거나 하면 그냥 휘청거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성 영상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나 다른 기술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건 사업 모델이 한쪽 다리로만 위태롭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튼튼한 다리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좋은데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건 알겠는데 아직 적자잖아.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진짜로 돈을 버는 건데? 바로 이 질문이죠. 네, 정답은 바로 2026년입니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와 앞으로의 계약들을 바탕으로 2026년을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 기반한 구체적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나라스페이스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어떤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지 균형 있게 짚어보도록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의 핵심 딜레마는 딱 이겁니다. 한쪽에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 정부나 나사 같은 든든한 파트너, 독보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발사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흔들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와 함께 이 모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부담감, 그리고 이제 슬슬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즉, 미래는 밝아 보이는데 과연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이 가격을 내는 게 맞을까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 딜레마가 더 명확해져요. PBR이 21배가 넘는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 미래 성장성에 21배나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즉 EPS가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은 버는 돈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의 특징인데 그만큼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는데 아주 큰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라스페이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쇠붙인 위성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수집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라스페이스는 과연 위성을 잘 만드는 제조업체일까요? 아니면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지배할 거대한 데이터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아마 그 답에 이 기업의 진짜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